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선인장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해 점점 시들고 쪼그라드는 선인장 말입니다. 맹물을 마시고 몸에 좋다는 국을 먹어도 몸은 여전히 건조하고 기진맥진합니다. 최고급 영양식을 챙겨 먹어도 뱃살은 계속 늘어나고 혈당은 미친 듯이 널뛰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조물주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의도적으로 감춰온 끔찍한 비밀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지난 35년간 부산 하운대에서 흰 가운을 입고 살아오면서 저는 강남의 산가탑에 앉아 영혼 없는 처방전이나 내리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가장 잔혹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생명과 내부로부터의 부패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말입니다. 저는 한때 굳건한 기둥이었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서서히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았지만 절망보다 더 무거운 약봉투를 들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질병 때문에 서서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속 세포들이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세포들이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수년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여성 68세 김은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환자의 모습이 아닌 폐잔병의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아래로 저는 그녀의 완고한 뱃살의 무게와 평생을 짊어온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푹 꺼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평생을 다이어트하며 살았어요. 친구들이 밥 한 공기 다 먹을 때 저는 반 공기도 겨우 먹었어요. 몇 년 전부터 당뇨가 와서는 탄수화물은 거의 입에도 안 대고 데친 채소랑 두부만 먹었어요. 매일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걸었어요. 그런데 왜 원장님 제발 알려주세요. 왜 저는 맹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걸까요? 왜 이 뱃살은 누가 바람이라도 넣는 것처럼 자꾸만 불러오는 걸까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자신의 의지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에 서너 번씩 소변 때문에 깨야 했던 불면의 밤들에 대해, 날씨가 궂을 때마다 자신을 고문했던 관절통에 대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외손주의 이름조차 잊게 만든 감퇴하는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봐 무서워요. 언젠가 병상에 누워 새하얀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제 눈에는 김은혜 여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그리고 미래의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대형 병원의 그 어떤 의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사님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사님 몸속에 8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먹는데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세포는 집이고 영양소는 문 앞까지 배달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원래 문을 여는 데 사용되던 열쇠인 인슐린은 이제 녹슬어 자물쇠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모든 영양가 높은 음식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문 밖에 버려진 채
혈액 속을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그것들은 안으로 들어가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고 도구로 변합니다. 혈당이 치솟고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쌓이며 만성염증을 일으켜 여러분을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암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듭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여러분의 몸은 신진대사를 최소한으로 늦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능 열쇠는 무엇일까요? 천년 묵은 산삼일까요? 서양에서 온 신비의 명약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며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현대의학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한 줌의 소금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새하얗고 죽어있는 정제, 소금이 아닙니다. 저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바다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 속의 나트륨과 칼륨 같은 미량 미네랄이야말로 진정한 문지기이며 세포의 문을 활성화시켜 물과 영양소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전기 스파크입니다. 여러분이 맹물만 마실 때 여러분은 스스로 몸속의 귀중한 미네랄을 희석시켜 세포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물에 스스로를 익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김은혜 여사님께 드렸던 그녀와 수천 명의 다른 환자들의 삶을 구원했던 세포 깨우는 물의 레시피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 몇 방울을 타서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간 굶주렸던 그녀의 세포들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세포들은 물과 영양소를 개걸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엔진처럼 신진대사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석 달 후 김은혜 여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폐잔병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입고 있던 원피스는 눈에 띄게 헐렁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없이도 혈당이 100 아래로 안정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고 관절통은 사라졌으며 오후 내내 외손주와 지치지 않고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돌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원시적인 야수는 살아남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무지와 제약 산업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몸을 감옥으로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잊혀진 이 열쇠를 쥐고 재생의 문을 여십시오. 질병도 피로도 없는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바로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최신형 제네시스 G90인데 녹슨 엔진 때문에 차고에 처박혀 있는 신세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최고급 휘발유를 넣고 가장 비싼 엔진 오일을 교체해봐도 시동을 걸 때마다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뱉다. 이내 꺼져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악은 문제가 연료가 아니라 그 안에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부식되고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김은혜 여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녀의 눈은 평생을 잘못된 길 위에서 헤맸다는 사실을 막 깨달은 사람의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해온 그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했던 걷기 운동이 전부 헛수고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봉지 안에 있지도 TV에 현란한 광고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작은 생명체에 대한 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60조 개의 집으로 이루어진 번화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집은 하나의 세포이며 작은 에너지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땔감, 즉 영양소를 가득 실은 트럭 부대가 도시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이 60조 개 집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땔감은 안으로 들어가고 난로는 활활 타오르며 도시는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독소가 쌓이면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문들이 녹슬기 시작하고 삐걱거리다 인해 쾅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땔감을 실은 트럭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저항성 상태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산삼 전복 같은 최고의 음식을 실은 트럭 부대를 아무리 보내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트럭들은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거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땔감은 길 위에서 그대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 썩어버린 땔감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는 높은 혈당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장을 옥죄는 두꺼운 뱃살입니다. 도시의 거리, 즉 여러분의 혈류는 독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하고 염증으로 질퍽거립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땔감이 없으니 난로는 꺼져버렸습니다. 안에 60조 명의 주민들은 추위에 떨며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기진맥진한 이유, 뇌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한 이유, 뼈마디가 쑤시는 이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김 여사님,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좋은 땔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굳게 닫힌 60조 개의 문에 기름을 치고 수리하고 활짝 열어줄 최고의 열쇠 수리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열쇠 수리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저를 전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한 의학학교에서 저는 세포 생물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마이클 슈나이더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풍요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제 한국인 환자들의 비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을 꿰뚫어 본 자의 지혜가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저를 전율케 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윤 원장님, 현대의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것들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만 애썼지. 세포의 문에는 극도로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식 센서가 달린 자동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센서가 매우 민감합니다. 좋은 영양소를 즉시 인식하고 문을 열죠. 하지만 몸이 만성 염증에 시달리면 이 센서는 고장 나버립니다. 독소라는 진흙이 센서를 뒤덮는 겁니다. 영양소라는 황금카드를 아무리 긁어대도 센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고장난 센서를 어떻게 닦고 재부팅할 수 있을까요? 제 평생의 연구 결과는 그 해답이 수백만 달러짜리 실험실이 아닌 바다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천연 바다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과 미량 미네랄들입니다. 그것들은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최고의 수리공입니다. 그들이 와서 센서를 깨끗이 닦고 경첩에 기름을 치고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다시 부드럽게 열리며 생명의 원천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기력이 없고 탈수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물 링거를 꽂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포의 문을 가장 빠르게 열어 수분과 에너지를 직접 주입하는 최고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재생에 관한 가장 위대한 비밀은 늘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는 식품 및 제약 산업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싼 연료를 팔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점화 플러그 수리공이었을 뿐입니다. 들리시나요? 그것은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나 지친 한숨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원시적인 야수의 포효입니다. 다시 한번 살고 달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야수의 울부짖음입니다. 그 야수를 굶겨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가 애원하고 있는 수리공을 보내주십시오. 그 60조 개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폭포수가 모든 질병과 피로 절망을 씻어 내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청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바로 지금 물 한 잔과 소금 한 꼬집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재생의 문으로 이끄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황금 레시피를 여러분 부엌의 평범한 소금을 60조 개의 잠자는 세포를 깨우는 힘을 가진 선약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을 전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남의 제약, 대기업들이 제 입을 막기 위해 수백만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밀이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완전 무료로 드릴 것입니다. 우선 슈퍼마켓에 그 희고 고운 소금병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영혼을 모두 벗겨낸 채 앙상하게 남은 염화나트륨 덩어리 죽음의 화학물질입니다. 그들은 바다가 선사한 수십 가지 귀중한 미량 미네랄을 강탈하고 오직 가짜 짠맛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바다의 짭짤한 숨결을 여전히 품고 있는 한국의 천일염을 찾으십시오. 혹은 더 좋게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천지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9번의 지옥불에서 단련된 정수인 주겸을 찾으십시오. 히말라야 핑크솔트 또한 이 전쟁에서 용맹한 전사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수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절대로 차가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충격이며 부활을 갈망하는 몸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 강력한 두 손가락인 엄지와 검지로 살아있는 소금 한 꼬집을 집어 올리십시오. 단 한 꼬집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탐욕은 선약을 독약으로 바꿀 것입니다. 소금 한 꼬집을 물잔에 넣고 가볍게 저어 생명의 결정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천천히 경건하게 바다의 에너지를 품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갈망하는
모든 세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하며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마신 후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기 전에 기다리십시오. 그 신성한 20분 동안 미네랄 군대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순회하며 녹슨 자물쇠를 수리하고 잠든 파수꾼을 깨우며 곧 열릴 영양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안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완고한 뱃살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흡혈귀처럼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만성 피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친 듯이 널뛰던 혈당 수치는 더 이상 날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해질 것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을 고문하던 관절 통증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퉁퉁 부었던 얼굴은 탱탱하고 빛나는 피부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귀찮은 야간요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만성 변비를 몰아낼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쏟았던 김은혜 여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의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부활한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감히 입지도 못했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은 헐렁했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적은 정말 있었어요. 이 뱃살 굶고 죽도록 운동해도 꼼짝도 안 하던 놈이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쇠사슬을 매단 듯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마침내 굶주렸던 여사님의 세포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60조의 병사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당연히 싸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가장 날카로운 칼도 그것을 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결과를 너무 서두른 나머지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소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혈압은 200까지 치솟았고 온몸이 퉁퉁 부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삶에 대한 갈망을 자살 행위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는 양에 대한 탐욕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단 한 꼬집입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세포의 문이 더 빨리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소금 폭풍을 일으켜 수분을 고갈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신장에 끔찍한 부담을 줄 뿐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는 무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당신은 특별 부대에 속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작전 계획을 당신의 주치의에게 가져가 상의하고 엄격한 감독해서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쓸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낡아빠진 몸으로 병원에서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들고 찬란한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